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데글림트는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개로 경기를 지배하며 홈에서는 상대를 밀어붙이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볼레렌가는 압박 시 빌드업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고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부족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보데글림트는 강한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 이후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볼레렌가는 템포 전환과 빌드업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 홈 경기 이점, 체력 구조까지 감안하면 보데글림트의 우세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은 수비의 구심점이 빠진 상황에서 중앙과 측면 모두 공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본머스는 공격진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템포 조절 능력을 기반으로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역습 전환 타이밍에서의 집중력과 강한 피니시 능력이 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질 핵심 포인트다. 지금은 본머스가 경기를 잡을 명확한 구조적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메뉴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부재로 수비 집중력과 빌드업 안정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브루노를 중심으로 하는 이선 전개도 유기성이 떨어지며 전방으로 연결되는 템포가 단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반면 웨스트햄은 전술 응집력과 체력 밸런스 모두에서 한층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컨볼 장악과 역습 시도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은 흐름을 읽었고 승리를 끌어낼 구조를 완성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볼을 오래 소유하지만 전개 속도와 전환 타이밍에서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실속이 부족한 흐름이다. 신시내티는 굳이 점유율을 고집하지 않고 중후반 전개 속도가 느려질 타이밍에 맞춰 후방에서의 침투 패턴과 역습 루트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인터 마이애미는 점유율과 스타 파워는 갖췄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실효성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신시내티는 실리적인 전술 구성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빠른 전환과 공격 마무리 루트까지 정교하게 준비된 모습이다. 이 경기는 소유와 스타가 아닌 조직력과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신시내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애틀랜타는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는 능하지만 중원 압박에 흔들릴 경우 전개 흐름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경향이 있다. 시애틀은 공격보다 수비부터 짜임새 있게 구축하고 박스 근처까지 짧은 시간 내에 침투 가능한 패턴을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다. 애틀랜타는 공격 전개는 화려하지만 수비 전환과 중원 압박 대응에서 반복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다. 시애틀은 실리적인 전술 구성과 안정적인 라인 유지, 그리고 빠른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적극 공략하는 능력을 갖춘 팀이다. 이 경기는 스타일 싸움이 아닌 실리 싸움이다. 그리고 승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샬럿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확연히 많은 편이고 중원 장악력도 안정적인 팀이다. 반면 토론토는 점유율이 낮고 역습마저 효율이 떨어지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실점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샬럿은 홈 경기에서 압박과 점유율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공격 전개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론토는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과 탈압박 안정성 모두에서 취약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면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실점 확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 경기는 전개 속도, 전방 압박, 후반 집중력까지 모두 따져봤을 때 샬럿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DC 유나이티드는 아론 에레라의 이탈 이후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측면 커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스틴은 중원 압박과 탈압박 전개 모두에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으며 빠른 템포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는 속공 루트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다. DC 유나이티드는 수비 리더의 부재로 인해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전방 전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오스틴은 안정적인 중원 구성과 유기적인 투톱 전개를 바탕으로 박스 근처까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닌 전술 응집력과 흐름 제어에서 판가름이 날 경기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오스틴이다. 필라델피아는 홈 경기에서 볼 점유보다는 압박과 라인 설정을 기반으로 흐름을 장악하는 방식의 강점을 가진 팀이다. 반면 콜로라도는 상대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후방에서 실수가 나오는 빈도가 높고 공격 전개 시 효율적인 루트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 전개 효율성에서 모두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홈에서는 더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준다. 콜로라도는 전방과 중원 모두에서 볼 간수와 전개 타이밍에서 불안정함이 반복되고 있으면 후반 실점률도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전개보다 조직력의 응집력이 승패를 가르는 경기이며 그 중심에 필라델피아가 서 있다. 시카고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상대 박스 앞에서의 돌파력과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전환율이 낮다. 뉴욕 레드불은 압박으로 흐름을 틀어막긴 하지만 공격 전환에서 찬스 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이 불안정하다. 시카고는 홈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골문 앞에서의 실질적인 찬스 전환이 떨어지며 무득점 흐름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뉴욕 레드불 역시 강한 압박 이후에 공격 연결고리가 부실해 점유와 압박만으로 경기를 풀기엔 마무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느 쪽도 확실하게 틀어주기 어려운 흐름이다. 팽팽한 심리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세인트루이스는 공격 템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원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 방향을 쉽게 차단당하는 구조다. 미네소타는 중원 점유를 바탕으로 짧고 날카로운 전진 패턴을 이어가고 있으며 측면에서의 폭 넓은 활용도 강점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전개 흐름의 불안정성과 중원 연결에서의 단절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미네소타는 전술 조직력과 템포 전환 완성도가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침투 루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대결이 아닌 흐름을 끊고 주도하는 쪽의 전술 완성도가 판가름 내는 경기다. 그리고 중심은 미네소타다. 솔트레이크는 홈 경기에서 라인을 올리며 볼 점유를 늘리지만 마무리 구간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산호세는 라인을 내리고 끈끈한 수비 조직으로 버티며 전방 전개를 길게 끌고 가는 전술을 구사하지만 역습 타이밍이 자주 끊긴다. 솔트레이크는 홈이지만 박스 앞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명확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더라도 실속은 크지 않다. 산호세는 탄탄한 수비 전개를 바탕으로 실수를 줄이지만 역습 타이밍과 마무리 세부 완성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경기는 찬스보다 압박, 마무리보다 간격 싸움이 중심이 되는 흐름이다. 양팀 모두 확실한 카운터를 꽂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가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로 수렴될 수 있다. 밴쿠버는 홈 경기에서의 압박 템포와 공격 전개 속도가 살아있으며 좌우 측면에서의 볼 공급도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캔자스시티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진 않지만 전개 완성도와 전방 효율성 모두에서 아쉬움이 남는 흐름이다. 밴쿠버는 홈에서 압박과 패스 템포, 전방 마무리까지 전술 완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후반에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캔자스시티는 중원 전개에서의 매끄러움이 떨어지고 박스 앞에서 찬스를 만들기 위한 루트가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공격 완성도와 중원 밸런스 모두에서 밴쿠버가 한 수 위에 있으며 홈이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이 흐름은 밴쿠버 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다. 퍼스 글로리는 홈 2점과 함께 전술적 응집력, 압박 강도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타가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환과 2선 침투 흐름이 날카롭게 작동하면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다. 반면 웰링턴은 중원에서의 볼 간수력과 수비 전환 대응 속도에서 반복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의 붕괴가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퍼스 글로리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 아스날은 전술적 응집력과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다. 반면 뉴캐슬은 수비 안정감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흔들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의 효율성도 템포의 차이 앞에 밀리는 양상이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결정적인 흐름을 잡고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브리네는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약한 편이며 특히 측면과 중앙 간의 수비 전환 속도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킹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브리네의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브리네는 탈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템포 전환에서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바이킹은 빠른 압박 전개와 탄탄한 후방 커버를 바탕으로 공격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술적 안정감을 갖췄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로센보르그는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연계 속도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며 공격 루트가 쉽게 예측되는 구조다. 반면 트롬세는 중원을 틀어준 채로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면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카로운 템포 전환과 측면 침투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다. 로센보르그는 후방 빌드업 불안정성과 공격 루트 제한성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트롬세는 중원에서의 견고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템포를 끊고 다시 장악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조직적 전개 흐름에서 트롬세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트라이트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 스포트라이트의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